자, 통계를 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왜 통계를 배우고 거기서 왜 확률이 들어가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할 거예요. 그거를 여기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이번 한 학기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요거는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왜 논문 작성할 때 통계가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게 논문 잘 쓰려고 모여 앉아있는 거죠? 결국은 답은 하나잖아요. 졸업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졸업장이네? 그죠?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하는데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통계. 뭔가 숫자가 나와 있어요.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글씨를 보죠. 근데 글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너무 어려운 말이 막 나와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기각했네, 채택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왜 기각하고 왜 채택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표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논문에서. 그림을 보고요. 이런 표를 보고요. 그죠? 자,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여기 숫자가 나와 있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에서는. 즉 유형성이 서비스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0.131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옆에 별표가 붙어 있네요. 그죠? 저기 무슨 말이에요? 별표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NS, not significant. significant가 무슨 말이냐?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의 말이에요. 유의하다. 유의하다가 뭐예요? 유의하다. 유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로 쓸까요? 아니면은 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될까요? 어쨌든 할 때가 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꺽쇠 표시해놓고 0.05보다 작다, 크다, 0.01보다 작다, 크다 이렇게 막 써놓고 여기에 별표 하나 붙이고 별표 두 개 붙이고 이렇게 막 돼 있고 어떤 건 점선으로 돼 있고 점선은 의미가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걸 이제 해석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죠? 이론에서 논문이 딱 나왔어. 논문을 뒤에 리절트 부분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근데 뭐가 의미가 있고 뭐는 의미가 없대요. 이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비슷한 숫자인데 어떤 거는 위에 보면은 별표 두 개가 붙어 있고 밑에는 별표가 또 없죠. 0.131이고 0.113이에요.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뭐는 NS고 뭐는 별표 두 개고 별표 하나짜리가 있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왜요? 내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 내가 저렇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죠? 나중에 이렇게 논문을 쓰려면 이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뭔가를 알아야 이제 여기다가 막 기호를 집어넣고 막 숫자도 집어넣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표를 만들어요. 이런 표를 정리한 게 이런 그림이죠. 그죠? 그림이든 표든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림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고 별표를 표시하고요. 표에서는 쭉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점수하고 요게 경로개수라고 하는 게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별표가 뒤로 가시면 요 P라는 게 별표예요. 땡땡땡땡.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하죠. P-value. P. 그죠? P. 말도 들어도 섬뜩하죠. P. 그죠? 블러드. 응? 한국말로 하면 블러드. P. P-value라고 합니다. P-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그죠? 안 웃으시네. 오늘 분위기 썰렁한데. 우리가 논문을 쓰려면 P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진짜 유머인데? 논문을 쓰는 사람, 논문을 안 써봤어요?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내 P의 값이다. 이 얘기예요. 내 노력의 값. P값. P-value. 여기서의 P. 매칭되죠? 논문들을 다 안 써보셨군요. P값의 의미를 모르는 거 보니까. 그만큼 눈물과 피의 땀의 결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 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P를 쭉 보시면 P도 뭐 0.0 숫자가 써 있어요. 그죠? 그 옆에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는 게 앞에 나와 있는 별표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논문을 하는데 경로계수라고 그래서 영향력을 우리가 서로 증명하거나 차이성을 증명하거나 우리가 신약을 개발했다? 그럼 이런 새로운 신약이 기존 약보다 효과가 있다 없다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럼 약의 효과가 있으려면 만약에 진통제를 새로 개발했어요. 기존 진통제는 5시간 효과가 있어. 새로운 약을 개발했는데 5시간 10분이야. 그럼 이게 약의 효과가 더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헷갈리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로계수에 영향력이 있는데 이 영향력이라는 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성이고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우리가 경로계수 할 때 다시 설명할 건데 오늘은 전반적인 의미를 설명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는 방향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의 의미는 없어요. 방향성. 긍정적,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개념이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개념이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중요한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0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영향력이 없다가 되는 거고 1로 갈수록 높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우리가 영향력이 없다고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의수준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유의수준은 우리가 도출한 이 값이 통계학에서 우리가 구한 이제 앞으로 값을 구할 텐데 이 값이 요 정도 수준은 의미가 있어요라는 커트라인 수준이에요. 커트라인. 요거보다 넘어가면 유의하다. 즉 값이 의미가 있다. 이 값이 서로 영향력이 있다. 이 값을 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를 결정해 주는 값이 P값이에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우리가 P-value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P-value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뭘로요? 0.05라는 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0.05가 뭐예요? P-value가. 이게 확률이에요. 이 P라는 값이 확률 값이라니까. 이 P가 probability, 확률의 약자죠? 그죠? P-value. 그게 확률의 의미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또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확률이 나왔네요. 값이 나오고요. 이 값을 확률을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네요. 근데 뭔가를 처리하는 값의 기준이 뭐예요? 0.05라는 거죠. 0.05보다 크다, 작다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데 왜 0.05죠? 혹시 논문을 좀 보신 분들은 0.05라는 개념은 알고 있을 거예요. 0.05보다 크면 채택이고 가설이 0.05보다 작으면 가설이 기각이고 이런 얘기들을 혹시 수업 시간에 배운 사람들 또는 논문을 이제 리서치 연구회를 가지면서 논문을 읽다가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들 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죠? 0.05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아예 논문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초짜들 그 다음에 0.05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박사급은 되겠죠. 왜냐하면 석사 때 다른 논문을 읽어보려면 그거는 어렴풋이 배우고 왔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왜죠? 왜 0.05예요? 0.05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0.05보다 50%에서 자르면 되잖아요. 50대 50이잖아 우리가. 근데 50대 50으로 안 하고 0.05 대 95 이렇게 계산해요. 항상. 이씨 50대 50이어야지. 그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할 땐 반으로 가르잖아요. 50대 50이잖아요. 왜 95대 5예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왜 95대 5일까? 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통계학을 좀 배우고 오신 분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95대 55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학기 때 통계학을 배우는 목적은 과연 이거예요. 왜 0.05예요? 이 논문에서 0.05보다 크다 작다가 어떤 개념이고 왜 0.05를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림과 표를 볼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는 그림과 표는 남의 나라 얘기죠. 나는 글씨만 읽었죠. 그죠? 표를 못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느냐? 논문을 읽는데 시간이 줄어들죠. 왜요?
사람들은 표를 글로 정리해 놓은 게 밑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딱 이 표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 표만 볼 줄 알면 그 논문을 다 해석이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글씨를 읽는 거고 글씨가 남의 나라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썰을 풀어놨는데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계속 몇 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런 표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값을 얘기하고 그 값에 p-value를 정해서 가설을 채택한다, 기강한다. 그래서 내 연구에서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거는 이거고 영향력이 없는 건 이거고요. 그래서 내 결론은 이겁니다. 라는 걸 주장해야 되죠. 근데 그 주장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바로 이런 표가 되는 거죠. 이 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2년 동안 피와 땀을 흘리면서 피값을 치른 겁니다. 그죠? 이 p-value 하나 때문에. 자, 여기 보는 이게 SPSS에서 나온 표예요. 뭐라고 막 써있죠? SPSS는 영어로 sig라는 말이에요. significant 아까 전에 했었죠? 영어로는. 그걸 해서 막 썼어요. 자, 이 표가 딱 나왔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석을 하고 논문에다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이거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SPSS나 에이모스나 돌리게 되면 이런 결과표들이 주어져요. 그런데 논문을 쓰려면 여기에서 어떤 값만 갖다가 써요. 이거는 그냥 다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 값들을 어떻게 요약 정리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거를 이번 학기 때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왜 목적은 알았죠? 우리 과목의 목적. 왜 배우느냐? 뭐라고요? 피값. 머릿속에 그것만 하시면 돼. 내 피값. 내 피값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자, 피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왜 피값이 중요하죠? 왜 피값이 나오죠, 갑자기? 왜 확률값이 나와? 왜 95대 5라는 게 나오고 왜 확률을 왜 써요? 통계에서는. 값이 나오면 그 값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진통제 5시간 효과가 있었는데 5시간 10분, 약이 10분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증가됐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피값을 계산해서 얘가 의미가 있네 없네 막 머릿속으로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요. 왜 그러죠? 값이 나오면 그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아까 전에 0.131, 0.113 값이 두 개 나왔잖아. 근데 얘는 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의미가 있다 그러고요. P값을 가지고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를 갈라요. 왜 갈르죠? 그냥 이 값 쓰면 되잖아. 이 값. 값이 나왔네. 값을 쓰면 되잖아. 영향력이 있어요. 얘는 0.131만큼 있고요. 얘는 0.114만큼 있어요. 끝. 이러면 될걸. 이 값이 나와 있는데 이 값을 가지고 또 거기다 또 95%의 확률 값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P값을 계산해서 얘가 의미가 있네 없네 얘는 그래서 의미가 있고 얘는 의미가 없고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왜 이걸 왜 하고 있죠?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게 통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왜? 이걸 확률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럼 결국은 통계학은 확률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고2 때 여러분들을 배운 지가 좀 지났죠? 응? 제 큰딸이 대학생인데 안 그렇게 보이죠? 아주 젊어 보이죠? 우리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 좋아요. 오늘 일찍 끝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우리 큰딸이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에 2년 전에 갖고 와서 막 아빠한테 저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아빠 할 줄 알아? 그래서 뭔가 딱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수업에 확률과 통계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배우더라고요. 책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가소롭지 않아서 그랬죠. 아빠 이거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어. 그랬더니 우와. 그리고 그다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기 때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워요. 즉 확률과 통계를 묶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왜 묶어서 배우죠? 확률과 통계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P값을 계산하는데 이게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논문을 쓰는데도 확률을 가지고 배워요. 왜 확률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그냥 값이 나오면 끝이면 되지. 왜 확률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이 내용입니다. 핵심은. 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통계는 항상 확률하고 연결되고, 우리가 논문에서 왜 확률을 95대 5% 이렇게 나눠서 왜 분석을 하고 하는 거를.